한국의 사계절을 직접 살아낸 많은 이들은 봄이 오면 밭을 일구고 여름이면 햇볕 아래에서 잡초를 뽑으며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겨울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멈추고 다시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하는 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과정은 정성도 필요하지만 날씨와 상황에 따라 실패할 수도 있어 늘 불안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을 품어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족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남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한 번의 선택으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지켜줄 식탁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은 겨울이 길고 여름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기후를 겪고 있어 해마다 농사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의존해야 하는 채소보다 오랫동안 살아남아 스스로 자라는 나무들이 더 큰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시골 마당에서 늘 보이던 밤나무와 도토리나무가 사실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먹거리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늘 말했습니다. 나무는 당장 내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과 손주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다시 나무를 떠올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 심은 한 그루가 10년 후에는 열매를 주고 30년 후에는 가족의 겨울을 든든하게 채워주며 50년 후에는 살아온 생에 대한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삶의 시간을 조금 나누어 미래로 심는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무를 떠올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존재가 바로 오디나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번의 선택이 수십 년의 안심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떠올리면 오디나무는 그 시작을 장식하기에 충분한 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나무가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의 따뜻한 마을에서는 집 뒤편에 오디나무 한 그루쯤은 늘 있었고 그 아래에서 아이들이 손가락이 까매지도록 열매를 따먹던 풍경은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디나무는 사람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해마다 점점 더 바빠지는 일상 속에서 한 번 심어두면 스스로 자라주고 여름이 되면 몇 주에 걸쳐 천천히 익어가는 열매를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디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서 직접 키워야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검게 익어 떨어지는 열매들은 서두르지 말라는 듯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지치기를 자주 할 필요도 없고 병해에 민감하지도 않아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첫 해만 조금 도와주면 이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제자리를 지키며 자랍니다. 무엇보다 오디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말려서 보관해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예전부터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먹거리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오래된 지혜를 되찾고 있으며 오디나무는 우리의 삶이 빠르게 변하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오디나무가 우리에게 조용하고도 꾸준한 위로를 건네는 나무라면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무화과 나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의 여유를 선물하는 나무입니다. 오디가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면 무화과는 조금 더 성숙한 삶의 향기를 담고 있어 오랜 세월 집안을 지켜온 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디나무를 통해 자연이 주는 안정감을 배웠다면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풍요가 어떻게 시간 속에서 깊어지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한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햇빛을 좋아하고 더운 날씨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특히 영암과 그 주변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집 담장 옆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좋은 점은 다른 과일나무보다 열매를 빨리 준다는 점입니다. 몇 해만 지나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둥글고 부드러운 무화과가 가지마다 매달려
계절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무화과는 잘 익었을 때 그 달콤하고 고운 향이 다른 과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하고 깊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즐겨왔습니다. 집에서 조금씩 따먹어도 좋고 햇볕에 말려 겨울 간식으로 두어도 오래 두고 맛이 변하지 않아 바쁜 계절을 지나며 든든한 식탁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겨울의 추위가 심한 지역에서는 어린 나무를 덮어주거나 바람을 막아 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조금만 보살펴주면 나무는 매년 새로운 계절을 기쁜 듯이 맞이하며 더 많은 열매를 내어줍니다. 나무를 키우는 마음은 결국 시간을 함께 견디는 마음과 닮아 있고 무화과 나무는 그 과정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디나무가 시작의 설렘을 알려준다면 무화과 나무는 그 설렘 위에 쌓여가는 계절들의 따뜻한 의미를 차분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무를 두 번째로 떠올리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풍요의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계절의 풍요를 보여준다면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의 산과 들을 지켜온 또 다른 나무인 계암나무를 떠올릴 차례입니다. 무화과의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한다면 계암나무는 그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의 일상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화과가 주는 계절의 기쁨을 누린 뒤 자연스럽게 계암나무의 묵직한 역할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의 북부와 동부 산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암나무는 차갑고 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와 같은 기온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잘 자라왔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인 계암은 크지 않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은 매우 높아 예부터 겨울을 나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겨울이 길고 날씨 변화가 심한 시대에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칼로리가 높으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계암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계암나무는 병해충에 비교적 강하고 토양을 크게 가리지 않아 처음 나무를 심어 보려는 사람에게도 적합한 선택이 됩니다. 나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매년 가을마다 바삭하고 고소한 열매를 내어주는데 그 소박한 열매 하나하나에는 긴 겨울을 끈기 있게 견뎌온 한국 자연의 결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계절의 향기를 떠올리게 한다면 계암나무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안정과 지속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한 긴 여정을 이어가다 보면 누구나 어느 순간 계암나무가 선물하는 고요한 힘과 단단한 안심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계암나무가 우리에게 묵직한 안정과 겨울을 버티는 힘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익숙한 과일나무인 사과나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암나무가 산속에 단단한 기운을 담고 있다면 사과나무는 사람들의 생활과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사계절을 함께해온 나무입니다. 그래서 계암나무의 강한 생명력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과나무가 지닌 따뜻하고 친근한 매력이 이어져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경북과 청송문경 같은 지역은 오래전부터 사과 재배로 유명했고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덕분에 더 단단하고 달콤한 사과가 자라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가을이면 사과 상자를 들고 이웃을 찾아가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 해의 수고가 사과 향기 속에 녹아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과나무의 가장 큰 장점은 수확 이후에도 긴 시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길고 추운 한국에서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매우 소중했고 사과는 그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히 해왔습니다. 서늘한 장소에 두기만 해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말리거나 조림으로 만들어두면 계절이 바뀌어도 꾸준히 식탁을 채워주었습니다. 또한 사과나무는 추위에 강하고 다양한 토양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일단 나무가 제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잊지 않고 열매를 주며 가족의 삶에 조용한 안도감을 더해줍니다. 계암나무가 자연의 단단함을 상징한다면 사과나무는 일상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풍요와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과나무가 주는 친근한 든든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과나무가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사계절의 풍요를 보여준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한국의 산과 삶을 지켜온 밤나무를 떠올릴 차례입니다. 사과의 부드러운 친근함을 지나 조금 더 깊고 오래된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밤나무가 가진 의미에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한국의 산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밤나무인데, 이는 단순히 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 열매를 중요한 먹거리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밤은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맛도 담백하며 잘 보관하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어 예부터 겨울 준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가을이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놓고 가족들이 함께 밤송이를 까던 풍경은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밤나무는 토양을 크게 가리지 않고 추위에도 강해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잘 자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열매를 내어주어 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오랜 보답을 줍니다.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밤나무 한 그루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자연이 사람에게 선물하는 인내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과나무가 생활의 풍요를 말해준다면 밤나무는 세대를 이어 살아남는 강인함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균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누구나 밤나무가 가지는 깊은 위로와 오래된 지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밤나무가 세월을 견디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그 강인함 위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하는 호두나무를 이야기할 차례가 됩니다. 밤이 오랜 세월 한국 사람들의 겨울을 채워왔다면 호두는 그보다 조금 늦게 우리 생활에 자리 잡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의 오래된 지혜를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호두나무가 가진 단단한 생명력과 풍성한 보답이 이어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충청도 제천이나 경상도 일대에서는 예전부터 집 둘레에 호두나무를 심어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호두가 영양이 뛰어나고 보관이 쉬울 뿐 아니라 나무 자체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자라며 결국에는 한 그루가 온 가족의 삶을 지탱해 줄 만큼 많은 열매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호두는 기름기가 풍부해 한 줌만 먹어도 긴 겨울을 버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든든한 식재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나무는 처음 몇 해 동안 천천히 자라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면 매년 빠짐없이 열매를 주며 그 양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를 심는 마음은 단순히 오늘의 풍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위한 작은 약속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호두나무는 추위와 척박한 환경에도 잘 버텨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어 미래를 준비하려는 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선택이 됩니다. 밤이 오래된 위로라면 호두는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깊어지는 풍요이며, 이 두 나무를 지나며 우리는 나무가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이어주는 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호두나무가 오랜 시간을 통해 깊어지는 풍요를 보여준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캐럼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두가 오래된 산의 단단함을 상징한다면 캐럼나무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호두나무를 통해 시간이 가져다주는 안정과 보답을 배운 뒤에는 자연스럽게 더 넓은 시야로 캐럼나무가 지닌 의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캐럼나무는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쉽게 자라는 나무는 아니지만 제주도처럼 겨울이 비교적 온화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는 잘 적응하며 자랍니다. 무엇보다 이 나무는 흙이 척박해도 견디고 가뭄에도 강하며 병해에 민감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수확량은 생각보다 넉넉해 달콤하고 구수한 향을 가진 열매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말려두었다가 오랫동안 간식으로 즐길 수도 있어 미래를 대비한 저장식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게다가 캐럿은 대체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어 자녀 세대의 식습관 변화에도 잘 어울리는 점이 특별한 장점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밤이나 호두가 과거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면 캐럿은 앞으로의 삶과 맞물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래된 나무들이 집안의 뿌리처럼 느껴진다면 캐럿 나무는 다가오는 변화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창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낯설지만 든든한 나무가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의 삶을 조용히 지켜줄 또 하나의 선택지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캐럿나무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이제는 그 가능성의 끝에서 다시 우리의 뿌리를 떠올리게 만드는 도토리나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캐럿이 미래를 향해 열린 창이라면 도토리나무는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 있었던 기억의 뿌리이자 세대를 이어온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캐럿나무가 주는 새로운 희망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도토리나무가 가진 오래된 품성과 생명력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한국의 산길을 오르다 보면 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사계절을 견디며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이 나무들이 매년 떨어뜨리는 도토리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예로부터 사람들의 겨울을 지켜준 든든한 식량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전쟁과 가난의 시절에 도토리를 말리고 우려내어 겨울 내내 묵과 죽을 만들어 먹던 기억을 따뜻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도토리는 손이 조금 가지만 한번 손질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어 혹독한 계절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던 고마운 식재료였습니다. 게다가 도토리나무는 토양과 기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잘 자라며 다른 나무보다 수명이 길어 한 번 심어두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입니다. 어느 해에는 열매가 적더라도 또 어느 해에는 지난 해보다 풍성하게 열어주는 모습에서 자연의 리듬과 삶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도토리나무는 오랜 세월 한국 사람들과 함께 나이 들어온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과 호두가 우리의 겨울을 지키고 캐럿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도토리나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까지 모두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은 존재이며 그래서 나무를 통한 여정이 마침내 이 나무에 닿을 때 우리는 자연이 주는 선물과 그 속에 담긴 삶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도토리나무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여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삶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진실에 닿게 됩니다. 해마다 손이 많이 가는 채소만으로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할 수 있지만 한번 뿌리를 내리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는 나무들은 세월을 넘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지역의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추어 몇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계절은 훨씬 더 안정되고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오디나무가 시작의 설렘을 알려주고 무화과나무가 계절의 기쁨을 더하며 개암나무와 사과나무가 겨울을 지킬 힘을 주고 밤나무와 호두나무가 오래된 지혜와 풍요를 이어주며 캐럿나무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도토리나무가 시간의 흐름을 잇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준다면 그 모든 나무는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선택이 언젠가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지탱해줄 토대가 된다는 조용한 진리입니다. 나무는 조급함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해마다 변함없이 열매를 내어주며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을 다시 찾아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을 품고 집 앞이나 마당 한쪽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다면 몇 해 뒤 그 나무는 이미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며 미소 짓는 모습을 떠올리면 나무를 심는 마음은 단지 오늘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지는 사랑과 책임의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나무를 위해 가장 늦은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절한 시작일 수 있으며, 그 시작이 당신의 삶을 앞으로의 긴 시간 동안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